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노동 시간은 줄어들어서 남는 여가 시간을 이용해 여행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는 넘쳐나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을 불과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과거에 비해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는데 왜 여전히 살아가기가 힘든 것일까? 심지어 나라가 망해간다는 이야기도 심상찮게 들리곤 한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더 풍요로워진 세상과는 반대로 내 인생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알랭드 보통의 도서 현대사회 생존법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더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준다. 알랭드 보통은 말했다. 현대는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막대한 정서적 통행료도 함께 부과했다. 우리를 소외시켰고 시기심을 키웠으며 수치심을 증식시켰다. 서로 갈라놓았으며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진실하지 않은 억지 웃음을 짓게 했으며 화가 가득한 사람이 되게 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특징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현대사회에는 어떤 일에 실패할 경우 상황을 더 힘들게 만드는 장치들이 존재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 알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면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가혹하게 설명한다. 현대사회는 능력주의로 가득하다. 능력주의는 자신이 받아 마땅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능력주의 안에서는 전통이나 가문의 배경이 누군가의 성취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능력주의 사상에는 불쾌한 독침이 달려 있다. 만약 우리가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사람만이 정상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반대로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은 밑바닥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게 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서 능력주의를 수용하는 세상에서의 직업적인 성공과 실패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능력주의가 항상 결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다. 현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인간사에 신의 힘이 개입된다고 믿었다. 로마 시대에 성공한 무역상이나 군인들은 상업의 신 메르쿠리우스나 전쟁의 신 마르스에게 자신들의 행운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좋건 나쁘건 본인의 책임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그렇다고 여겼다. 가난한 사람들이 반드시 결함을 갖고 있거나 죄를 지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신이 그의 인생을 호의적으로 봐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신의 개입이나 행운에 관한 생각을 버렸다. 더 이상 모든 게 운이 나빠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이다. 세세한 이야기나 과도하게 세부적인 사실을 중시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전기의 맨 앞에 내용만 보여주고 더 풍부한 맥락을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낮은 지위로 떨어졌을 때 질병, 병약한 가족, 주식시장의 붕괴나 힘든 어린 시절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사연을 설명해주는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관심이 없다. 승자는 스스로 행운을 만들고 패자는 패배를 자초한다. 저조한 성과가 특히나 가혹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것을 해명할 방법도 별로 없고 자신을 용납할 방법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가정하는 사회는 이력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변명 따위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는 패자에게 자신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한다. 과거 집단 정체성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자신이 직접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 훌륭한 성당이나 사원을 세운 사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까지도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었다. 운동 경기에서 거둔 위협 또는 문학적 재능을 축적한 도시 내지는 국가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존감을 높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현대는 이러한 버팀목에 기대고자 하는 우리의 힘을 약화시켰다. 현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한다. 이와 동시에 개인의 성취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불을 쌓을 수도 있고 전개의 정상에 오를 수도 있으며 히트곡을 쓸 수도 있다. 야심에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실패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저주스러운 결론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실패가 평범한 일로 보이던 시절에 실패하는 것과 성공이 보편적인 가능성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실패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현대의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실패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더 견디기 어려워졌다. 현대는 우리의 정체성을 직업적인 성과보다 더 넓은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인식을 약화시켰다. 심리적 생존을 위해서는 개인주의가 야기하는 폐쇄감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일터에서의 성공과 실패란 늘 상대적인 점수일 뿐 결정적인 판단이 아니며 현실에서는 그 누구도 영원한 패자 혹은 승자로 남아있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추함, 비범함과 평범함, 우둔함과 영민함이 뒤섞여 있는 존재이다. 실패가 현대인들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또 다른 이유는 완벽주의 때문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높은 기준이 적용되곤 한다. 인류의 전설적이고 영웅적인 업적들을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취급을 받으며 현대는 천재성과 영감, 재능과 선량함을 대중적인 것으로 퍼뜨리려 노력했다. 인류의 문제 중 하나는 너무나 완벽하게 주어진 일들을 해낸다는 점이다. 비범한 목표를 세우고 나서 영웅적 희생, 수천 시간에 달하는 노력, 수많은 시행착오, 강렬한 절망의 시기를 거친 뒤 관역에 도달하고야 만다. 우리는 엄청난 위협을 이룰 수 있고 일반적인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간은 지구를 넘어서 달에 착륙했으며 자동차를 개발했고 컴퓨터를 만들었다. 심지어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대부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폰도 개발해냈다. 인간의 두뇌를 흉내낸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으며 지구 곳곳에는 인류의 위대한 건물들이 세워져 있다. 우리는 그렇게 인류를 발전시켰다. 참 멋진 소리 같지만 이로 인한 여파는 재앙에 가깝다. 상대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기술들과 위대한 발명품들 때문에 개인에 불과한 우리는 심하게 고통을 받게 된다. 완벽주의 세상에서는 가장 평범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무능하고 굴욕적인 기분이 든다. 결함, 강박, 실수, 불합리함으로 가득 찬 우리는 어느 저주받은 밤에 쉼없이 자신의 결점을 곱씹으면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유일한 가능성임을 상기하는 것이다. 비틀거리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뒤늦게 깨닫는 것이야말로 불완전하게 진화한 대부분의 미혹한 동물들의 고유한 특성임을 되새겨야 한다. 우리가 몇 가지 완벽한 것을 만들었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 공식이나 로켓, 노래 같은 대상에서 기대하는 바를 스스로에게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만든 최고의 창조물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다. 현대의 기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불완전함의 철학이 인생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관계에서는 포용과 유머가 근간이 된다. 일찍이 자기가 완벽에 가까운 존재이며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존재다. 서로의 취약함과 두려움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본질적인 이해와 연결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사랑에서 추구하는 바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수많은 결점을 적절한 때에 통찰력 있게 짚어줌으로써 그에 적응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타인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듯이 말이다.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경외하기보다는 우리의 단점을 명확히 바라보면서도 너그럽고 따스하게 대해주기를 간절히 원한다. 일터에서 불완전함의 철학은 적당히 괜찮은 것을 생산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준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소설, 사업계획, 그림 혹은 발전소 등이 단숨에 뚝딱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차질에 대비하여 예산을 책정함으로써 일어날 수밖에 없는 좌절의 과정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결국 완벽해 보이는 것은
추하고 혼란스럽고 구제불능처럼 느껴지는 긴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예상하였기에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불완전함의 철학은 모종의 자기 연민을 일으킴으로써 사람들이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물론 우리는 인생의 상당 부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중요한 기회를 놓치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적이 있다. 상상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돌아보았을 때 그 시절의 내 모습에서 극심한 괴로움을 느끼지 않기가 어렵다. 하지만 실수의 책임을 지는 것과 그 실수가 인생을 구제불능의 지경에 이르게 하리라 느끼는 건 다른 문제다. 인간의 완전함을 믿는 것은 더 높은 기준을 성취할 때 버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파탄에 이르게 하고 심각하게 불운한 상황에서는 자살에까지 이르는 길이다. 우리가 그리 대단치 않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현명치 못한 일은 없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에게 더 높은 목표와 야망을 갖도록 부추겼다. 그러나 우리가 변함없이 그리고 늘 어리석고 실수투성이이며 굉장히 우스꽝스럽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지 않으면 대규모의 정신적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렇게 완벽주의와 개인이 느끼는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 참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알랭드 보통은 우리가 실패로부터 오는 좌절을 경험할 때 청둥오리 같은 자연 속 동물이나 식물을 보면서 치유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림에는 청둥오리가 자주 등장한다. 청둥오리는 유럽이나 북미의 도시공원에 앉아 있으면 누구든 발견할 수 있다. 청둥오리는 주변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지만 이들을 마주하면 커다란 치료 효과가 있다. 이들이 환영받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청둥오리들은 두려움도 호의도 표하지 않은 채 우리 옆을 어정거리면서 잠자리나 벌레를 찾아다닌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를 동요시키고 휘저어 놓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갈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무엇이든 청둥오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가 사회에서 중요 인사이든 무가치하거나 비난을 받는 사람이든 그 역시 중요치 않다. 오리는 고위 판사의 손에서 나온 것이든 중범죄자의 손에서 나온 것이든 상관없이 기꺼이 묵은 빵 조각을 받아먹을 것이다. 격동의 역사도, 정치적 드라마도, 경제의 반전도, 유명 배우의 충격적인 삶에도 아무 관심이 없다. 지난 몇 세기가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흘러왔다. 미국 식민지의 상실이나 나폴레옹의 워털루 참패 역시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힌 감정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초연함을 마주하면 자칫 외로워질 수도 있지만 사실 이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벌집 속 삶의 고뇌에서 벗어나 커다란 안도감을 준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 우리에 대한 모든 소문, 명성을 얻기 위한 노력과 상처받은 자존심이 우리의 신경 에너지를 갉아먹고 심란한 밤에 우리를 휘저어 놓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긴밀히 얽힘으로써 새로운 시각이 차단되고 다름을 수용하지 않게 되었다. 청둥오리 같은 존재들은 우리 나름으로는 감상적인 드라마 같은 사건들을 도도하게 무시하고 우리 것과는 전적으로 대조되는 자신들의 우선순위에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떨어져 볼 수 있게 해준다. 현대 도시의 주요 거리를 걷고 있으면 우리가 벌이는 맹목적인 역동성과 활력이 끊임없이 눈앞에 펼쳐진다.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과 여전히 이루고 싶어 죽을 지경인 것에 정신이 팔려 있다. 광고는 욕망을 바꾸라고 간청하고 뉴스는 분노와 혼란에 빠뜨리며 동료와 지인에 대한 소식은 경쟁심에 불을 붙인다. 이 지점에서 청둥오리는 그저 산책 중에 발견할 수 있는 흥미로운 생명체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빅토리아 파크나 링컨 파크, 영국 정원 혹은 센트럴 파크의 연못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대도시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해주지 않을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를 노리는 진실의 기둥이다. 그 이야기란 좋든 나쁘든 후회스럽든 멋지든 간에 우리에 대한 어떤 점도 허영심 가득한 거품 같은 영역 바깥에 있는 외부인들에게는 아무런 흥미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간단히 말해 참으로 감사하게도
청둥오리는 우리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말해준다. 이는 현대를 사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관대하고 친절하며 꼭 필요한 메시지 중 하나이다. 알랭드 보통의 도서 현대사회 생존법은 어떤 관점으로 보면 암울하게 느껴지고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이해하고 어떻게 나만의 치유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보여준다. 소비주의, 물질주의가 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대의 관계에 대한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일과 자연, 과학과 종교가 나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풀어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기 때문이다.